믿어지시나요? 제가 제 아들의 결혼식에서 예비 며느리가 제 친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될 줄은요. 제 인생은 20년 전 지독한 가난과 남편의 배신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갓난 아들 상우 하나만 겨우 품에 안고 밤도 없이 도망치듯 떠나야 했죠. 그때 제 어린 딸은 그 비정한 남편의 손에 남겨진 채 영영 제 곁을 떠났습니다. 저는 딸을 잃은 슬픔을 도끼로 바꾸며 살았습니다. 오직 아들을 키우고 성공하겠다는 일념으로 악착같이 돈을 벌었고, 마침내 모두가 부러워하는 재벌가의 안주인이 되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제 아들 상호는 완벽한 신사로 자라 사랑하는 여인 지영과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이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상견례장에 들어섰을 때 제 눈은 아들 옆에 앉아있는 예비 며느리 지영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20년 전 저를 버리고 떠났던 전 남편이 활짝 웃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변한 그의 모습이었지만 저는 단번에 그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는 며느리 지영. 그녀의 얼굴에서는 잊을 수 없는 제 딸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핏줄은 속일 수 없다고 했던가요? 묘한 기시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제 아들의 며느리가 될 여자가 20년 전 제가 잃어버린 딸이고 그 옆에 앉아있는 남자가 저를 버린 전 남편이라니. 운명이 저에게 던진 이 잔혹한 농담 앞에서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뜨거운 모성애와 함께 차가운 복수심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혼은 단순한 시작이 아닐 겁니다. 제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충격적인 진실과 그 뒤에 숨겨진 잔혹한 복수극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화려한 상견례장, 제 아들 상우 옆에 앉은 곱디고 온 예비 며느리 지영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20년 전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그날의 악몽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는 듯했습니다. 가난 속에서 저를 버리고 떠났던 전 남편의 모습이 지영의 옆에 앉아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제 기억 속 그와는 너무나도 다른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저는 단번에 그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그 비열했던 눈빛을 숨기려 애쓰는 듯 보였지만 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제 미세하게 떨리는 손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제 얼굴에 평온한 미소를 띠려 노력했지만 제 심장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를 보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기는 했지만 저는 그의 눈빛과 미세한 습관까지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제 인생을 망가뜨리고 제 딸을 데려갔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를 다시 마주하는 것은 저에게 끓어오르는 용암과도 같은 고통이자 동시에 잊고 살았던 복수심을 다시금 일깨우는 불씨였습니다. 상견례 내내 저는 지영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어린 시절의 제 딸의 모습이 떠오르는 듯도 했습니다. 오뚝한 코, 길게 뻗은 눈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슬퍼 보이는 분위기까지. 하지만 20년이란 긴 시간은 한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기에 충분한 법이니 제가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왠지 모르게 지영에게서 풍기는 분위기, 그리고 전 남편 옆에 앉아있는 지영의 모습은 묘한 기시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제 딸이 맞다면
어째서 전 남편은 제 아들의 며느리가 될 지영 옆에 앉아 있는 걸까요? 그 둘의 관계는 무엇이며 제 딸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옆에 앉은 제 남편, 신유철 씨는 아들 상우와 며느리가 될 지영의 행복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는 제 표정이나 전 남편, 그리고 지영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두 젊은이의 앞날을 축복하며 웃고 있을 뿐이었죠. 마치 평화로운 가정의 상견례인 양,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해하는 그들의 모습이 때로는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상견례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20년 전 저를 버리고 제 딸을 데려갔던 전 남편, 그리고 그의 옆에 앉아 있는 며느리, 지영에 대한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이 결혼을 막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 파국적인 재회를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용해야 할까요? 한때는 세상의 전부였던 딸이 이제는 제 아들의 아내가 되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옆에는 제게 깊은 상처를 줬던 전 남편까지. 제게 주어진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잃어버린 딸을 되찾는 동시에 저와 딸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을지. 제 복잡한 감정들은 그렇게 새로운 계획의 서막을 열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의 뻔뻔한 얼굴을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진실을 파헤치고 제 딸의 행방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 남편에게, 그리고 어쩌면 지영에게도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면 저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심장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견례가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멈춰버린 제 삶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돌아온 밤, 저는 한숨도 제대로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 상우 옆에 앉아 있던 며느리, 지영의 얼굴과 20년 전 저를 버리고 떠난 전 남편의 모습이 번갈아 나타나 저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지영의 눈매는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제 딸과 너무도 닮아 있어 밤새도록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제 딸이 살아있다면 지금쯤 지영의 나이와 비슷할 텐데 혹시 지영이 제 딸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마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 딸은 어릴 적에도 유독 조용하고 소심한 아이였는데 지금의 지영은 당당하고 밝은 모습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지체 없이 가장 신뢰하는 흥신소에 연락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그들을 통해 전 남편의 행방을 쫓았던 것처럼 이번에는 지영의 모든 과거를 파헤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것을 알아내 주세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조각의 정보도 놓치지 마세요.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보고서를 기다렸습니다. 매일 아침 초인종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혹시라도 좋지 않은 소식이 올까봐 밤잠을 설쳤습니다. 제 삶의 모든 궁금증이 이 보고서에 달려있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흥신소에서 두툼한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뜯는 제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보고서 속에는 제 전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재혼의 장모 진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계모가 된 이야기, 그리고 그 밑에서 자란 어린 지영의 처참한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 지영의 야윈 얼굴과 깊은 슬픔이, 어린 눈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계모 진숙의 상습적인 학대와 폭언, 굶주림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지영의 지난 세월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보고서에는 지영이 어릴 적부터 또래 아이들처럼 행복하게 웃어본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친구들 대신 외롭게 학교와 집을 오갔고 작은 잘못에도 매서운 체벌과 굶주림에 시달렸다는 글귀는 제 심장을 꿰뚫는 비수 같았습니다. 마치 먼지 쌓인 낡은 사진첩을 들여다보듯 잊고 싶었던 과거의 아픔이 되살아났습니다. 지영이 초등학생 시절 숙제를 안 했다는 이유로 계모에게 발가벗겨진 채 밤새도록 베란다에 서 있었다는 기록을 읽었을 때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한겨울 추위에 떨며 밤을 보냈을 모습을 상상하니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딸이 그런 고통을 겪었다니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통 속에 몸부림쳤을 딸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반면 저는 어떠했습니까? 남편에게 버림받고 딸을 잃은 슬픔을 악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돈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들어 악착같이 벌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재벌가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고 하나뿐인 아들 상호를 세상에 어떤 부족함 없이 최고급 저택에서 키워냈습니다. 저와 제 딸,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모녀의 삶이었습니다. 제가 누려온 모든 풍요로움과 행복이 어쩌면 지영의 고통 위에서 세워진 탑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 죄책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가슴 속 깊이 묻어두었던 모성애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제 딸을 버린 전 남편과 그녀를 학대했던 장모 진숙에 대한 분노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제 딸의 아픔을 갚아주고 그녀에게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아주기 위한 어머니의 처절한 다짐이었습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그들에게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이제껏 숨겨왔던 제 안의 맹렬한 모성애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진실 앞에서 저는 어머니로서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을 결심했습니다. 흥신소 보고서를 받아든 뒤 저는 밤낮으로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제 딸 지영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던 전 남편과 장모 진숙에게 제가 겪었던 고통, 아니, 그 이상의 고통을 돌려줄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사업의 실패에 파산 직전이었고 지영에게 빌부터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 복수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을 이용하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저는 아들 상호와 지영의 결혼 준비를 명목으로 초호화 결혼식을 제안했습니다. 제 아들이 재벌가 자식인 만큼 이 정도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전 남편과 장모 진숙의 얼굴에는 금세 욕심으로 가득 찬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제 제안에 눈이 뒤집혀 버렸고 제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돈밖에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제가 주도했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다이아몬드 예물은 물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최고급 웨딩드레스, 국내 최고급 특급 호텔 예식장까지 저는 모든 것을 최고급으로 준비했습니다. 셀 수 없는 예단 품목들을 늘어놓았고 최고급 명품들로 가득 채워 그들의 눈을 현혹시켰습니다. 전 남편과 장모 진숙은 제가 마련한 이 모든 호화로운 결혼 준비에 감격하며 제게 극진히 대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과거의 자신들에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돈 많은 시어머니에게 빌부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려는 생각뿐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제 귓가를 맴돌았지만 저는 인내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인자하고 너그러운 시어머니 행세를 했습니다. 지영에게는 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 해주는 것이라고 말하며 제 속마음을 완벽하게 감췄습니다. 지영은 가끔 제 과도한 행동에 의아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물로 준비한 5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며 어머님, 이렇게 비싼 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우리 상호에게 시집 오는 귀한 딸인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라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지영은 제가 보여주는 따뜻한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저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지영을 보며 더욱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제 딸에게 이렇게 큰 아픔을 안겨준 사람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딸을 위한 어머니의 눈물겨운 희생임을 언젠가는 지영이 알아주리라 믿었습니다. 전 남편과 장모 진숙은 제게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저의 환심을 사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 제게서 얻어낼 재산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제가 던지는 미끼를 의심 없이 받아 삼켰습니다. 결혼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자신들의 몫으로 돌리려 했었고 저는 모르는 척 그들의 탐욕을 부추겼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가 파놓은 함정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욕심이 커질수록 제가 준비한 복수의 칼날은 더욱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수의 시나리오를 더욱 치밀하게 완성해 나갔습니다. 결혼식 날 모든 하객 앞에서 그들의 위선과 추악한 진실을 폭로하고 그들이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칼날이 된 모정은 그렇게 차갑고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20년 전 저를 버리고 제 딸에게 고통을 안겨준 그들에게 제가 받은 상처만큼의 고통을 되갚아 줄 것입니다. 이 결혼식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저희 치밀한 복수극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최고급 호텔 예식장은 수많은 하객들로 북적였고 모든 것이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상호와 며느리 지영은 영화 속 주인공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버진 로드를 걸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하고 행복해 보이는 결혼식이었지만 저는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제 심장은 복수심으로 차갑게 뛰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주례사가 끝나고 축가가 이어지려는 찰나 저는 미리 준비한 계획에 따라 갑작스럽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객석은 순간 술렁거렸고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온화했던 시어머니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냉철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눈빛은 20년 동안 묵혀두었던 분노와 슬픔으로 이글거렸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축하받아야 할 두 젊은이 외에도 제가 꼭 소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전 남편과 장모 진숙이 앉아있는 하객석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고 저희 의도를 알아챈 듯 몸을 움찔거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저를 버리고 떠난 남편의 배신, 그리고 제 어린 딸을 학대하며 온갖 고통을 안겨준 장모 진숙의 만행을 낱낱이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제 삶을 망가뜨리고 제 어린 딸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든 두 사람이 있습니다. 20년 전 저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버림받았고
제 하나뿐인 딸은 그 남자와 장모 진숙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과거의 처절했던 순간들이 제 입을 통해 생생하게 재현되었습니다. 저는 지영이 어릴 적 계모 진숙에게 학대당했던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딸은 숙제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한겨울에 발가벗겨진 채 베란다에 밤새도록 서 있어야 했습니다. 먹지도 재우지도 않고 어린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모진 학대를 가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객들 사이에서는 충격과 경악의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여성 하객들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지영의 아픔은 결코 감춰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준비된 화면에는 흥신소에서 조사한 증거 자료들이 차례로 띄워졌습니다. 지영의 어린 시절 야윈 모습, 진숙에게 학대당한 흔적들, 그리고 그들이 사업 실패로 인해 지영에게 빌부터 살았던 증거 사진들까지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하객들은 소름 끼친다는 듯 술렁거렸고 그들의 시선은 경멸을 담아 전 남편과 진숙에게 향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창백해지기를 반복하며 수치심에 몸부림쳤습니다. 전 남편과 장모 진숙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하객들의 비난과 조롱의 시선을 받으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전 남편은 제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싸늘하게 내쳤습니다. 내 딸에게 했던 짓을 생각하면 당신은 평생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당신은 제 딸의 생부일지 모르나 결코 아버지 자격은 없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얼굴을 들지 못하고 도망치듯 결혼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은 비참하게 파멸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20년 묵은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복수는 단순한 쾌감이 아니라 억울하게 고통받았던 제 딸의 삶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며느리 지영은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표정에서 제 딸의 아픔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제 옆에 서 있던 아들 상호와 시아버지 신유철은 갑작스러운 폭로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 복수는 오로지 저와 제 딸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심판의 날은 그렇게 처절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견례에서 시작된 충격적인 재회, 그리고 제 딸 지영의 비극적인 과거를 마주하며 저는 20년 묵은 한을 풀었습니다. 복수는 어쩌면 차가운 칼날 같았지만 그 칼날 끝에는 제 딸을 다시 품에 안을 수 있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 남편과 장모 진숙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결국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고 모든 하객 앞에서 그들의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은 제게 잊지 못할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라지고 난 뒤 저는 비로소 제 딸 지영에게 제가 친어머니임을 고백했습니다. 오랜 세월 쌓였던 오해와 아픔을 넘어 지영은 제 품에 안겨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만의 모녀 재회는 그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야윈 지영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딸의 온기는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도 따뜻하고 소중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엄마는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너를 그리워했을 뿐이다. 너에게 고통을 준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너에 대한 내 사랑 때문이었다. 지영은 제 진심 어린 사과와 눈물, 그리고 지난 세월의 아픔을 보듬는 저의 진심에 마침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 울음 속에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서러움, 그리고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품에 안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잃어버렸던 제 삶의 한 조각이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물론 아들 상우와 남편 신유철 씨는 이 모든 진실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아픔을 이해하고 지영을 가족으로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상호는 지영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이제 그녀가 자신의 누나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자 더욱 애틋하게 대했습니다. 신유철 씨는 저에게 여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제 두 모녀의 행복을 위해 제가 모든 것을 돕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잡한 과거를 뒤로하고 진정한 가족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고 용서와 사랑으로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사랑하는 딸 지영과 그리고 저를 지지해주는 남편과 아들 상우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서로를 보듬으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